안녕하세요. 마케터님들, 이 채널 보고 계신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팔리는 컨텐츠 교과서 머니 컨텐츠입니다. 우리 채널 이름도 그렇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머니 컨텐츠입니다. 머니 컨텐츠, 왜 이름이 머니 컨텐츠일까요? 바로 팔리는 컨텐츠란 뜻이죠. 저희 회사 홍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무언가를 글을 쓰고 사진 한 장을 쓴다는 거는 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머니 컨텐츠, 즉 온라인에서 팔리는 컨텐츠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세상을 변화해 왔고 또 실제로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또 그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컨텐츠로 이제 매출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나도 컨텐츠를 보고 혹은 경쟁사 컨텐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전략을 짤 때 이런 사례들 참고하면 좋겠구나 라는 일종의 집대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채널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사실 책도 하나 쓰고 있었는데 워낙 일상이 바쁜지라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 방송 기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머니 컨텐츠 브런치 북이 있습니다. 브런치 뭐 공짜예요. 공짜니까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시죠? 브런치라고 해서 머니 컨텐츠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각 단락을 좀 더 디테일하고 와닿을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1부뿐만이 아니라 머니 컨텐츠는 총 한 4부에서 6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뭐 할 것이냐.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마케터고 혹은 대표자고 혹은 온라인 기획자라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 혹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바다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산이라면 등산을 열심히 하면 되고 바다라면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하면 될 건데 이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팔리지 않으면 쓰레기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날의 모든 마케터들이나 모든 기획자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하는 천재적인 광고 업자가 한 얘기죠. 그분은 이제 좀 쉽게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팔리지 않으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다. 우리가 광고를 생각할 때 맨날 창의성 생각하잖아요. 왜 창의적인 게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하고 또 창의적인 게 광고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온라인에서는 왜 창의적인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 보고 이게 오프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의 차이점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 기획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쓰레기다. 너가 쓰고 있는 글자 한 글자, 사진 한 장까지 모두 팔리려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글을 쓸 때 소비자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왜? 우리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 온라인은 안타깝게도 생전 처음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온라인은 검색해서 들어온 생전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그 사람들한테 그 찰나의 순간 시선을 잡아서 내 페이지에 머무르게 해야 되고 머무르다 보면 반드시 사게 해야 되죠. 이게 아이러니하게 온라인이 굉장히 쉽다란 얘기로도 이어지는데 왜냐면 길거리 걷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저 좀 봐주세요 이런 건 진짜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에요. 자, 거기서 필요한 게 창의성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특징이 뭐다? 검색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즉 검색을 했기 때문에 사고 싶어졌다. 사고 싶은 사람들을 설득시킨다. 굉장히 쉽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고 싶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린 뭐 하냐? 컨텐츠를 만들죠.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쇼핑몰 이벤트를 만들고 SNS 콘텐츠도 잔뜩 만들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컨텐츠들이 팔리고 있나요? 이 클릭을 보고 반드시 사게끔 마음이 들게 하나요? 그 컨텐츠들 확실히 돈을 벌고 있나요? 오늘은 혹은 이 채널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컨텐츠는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자, 이 시간은 굉장히 길겠죠.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쉬워요. 쉽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천천히 오시다 보면은 웬만한 온라인 마케팅 팀장 10년치는 한 번에 능가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 기획자들 같은 경우는 인턴으로 딱 시작을 하는데 인턴을 한 3, 4개월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쯤 돼 3, 4개월 딱 하잖아요.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웬만한 마케팅 팀장 다 이깁니다. 왜? 명확하거든. 아, 내가 공략해야 될 전장이 어떤 형태고,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칼을 들고 싸울지, 총을 들고 싸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훈련을 하면은, 허송세월하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마케터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아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머니 컨텐츠도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그런 조직들을 항상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좀 마케팅적으로 말이 좀 잘 맞는 분들하고 일하는 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헛된 데 돈을 써요. 심지어 어떤 제안까지 받아봤냐면 큰 대기업이었는데 저희랑 거래를 하던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뭐 상세 페이지나 뭘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신제품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라 2천만 원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 그래요? 예산이 남았다고 상대편 되게 부럽죠? 예. 근데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는데, 반드시 원하는 게 있대. 뭐냐면,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사옥에 있는 강당에서 반드시 차장님이 나와야 되고,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그거 내부에서 한 100만 원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자기 내부에서 하긴 그러니까 외부에 그냥 돈은 남고 차장님은 그걸 좋아하고 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마케팅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헛되게 쓰인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약간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쉬운 이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뭐 하는 인간이냐? 온라인 마케팅 정말 힘들지 않냐? 나 진짜 밤새워서 머리 빡 싸매도 사람들 한두 명도 안 들어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쉬운 이유는 참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서 쉬운 이에요. 오프라인 마케팅에 비해서 온라인은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검색 광고를 먼저 떠오릅니다. 검색 광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거예요. 기존 오프라인 마케팅은 길 가는 사람 중에 내 타겟을 찾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가장 커요. 뭐냐면, 길거리에, 예를 들어 지하철역에 막 한 50만 명 막 지나가는데, 이 중에 내 제품, 내가 만약에 이런 카메라 렌즈를 팔아요. DSLR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 렌즈 중에서 55mm 1.5의 칼 사이즈 단렌즈를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자, 55만 명 중에, 50만 명 중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우린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하냐면 지하철 벽에 막 붙여요. 아니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은 칼 사이즈 렌즈를 사고 싶으셨습니까? 당신은 사진 전문가인가요? 뭐 이런 걸 붙여놓고 나 사진 전문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쓱 보는데 그중에 몇 명은 또 소니 걸 가지고 있지 않아. 아니면은 칼자리 렌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명 중에 2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객이.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린 뭐 하냐? 오프라인 광고는 기존 전문적으로 뭐 했냐면 광고의 창의성에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가 튀어야 돼. 튀지 않으면 저 수많은 광고 중에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왜? 저 광고판에 한 번 본다고 인식이 될까요? 이제 1865년에 런던에 사는 토머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번 본 광고를 보지도 않는데 5번 보면 그 광고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된대. 그 다음에 한 15번쯤 보면은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돈이 얼마 있지 저거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20번쯤 봐야 산다는 거예요. 즉 평범한 사람이 한 20번을 봐야 그 광고를 좋아하고 산다는 거죠. 맞죠? 근데 그때는 광고가 적었을 건데 지금은 사방팔방 핸드폰만 켜도 광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돈이 필요해요. 웬만큼 돈이 없지 않으면 이 전방위적인 광고를 못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온라인 마케팅은.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스크린도 한 면에 한 1,700만 원씩 하죠. 그거 한 달 동안 1,700만 원인데 한 4면을 해야 광고 효과가 나오니까, 그거 한 역사만 하나요? 이게 오프라인 광고는요, 단위 자체가 달라요. 매장도 있어야 되고, 거기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자, 거기 비해서 검색 광고는 클릭당 얼마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검색이란 거라잖아요. 검색, 뭐냐? 검색은 뭐죠? 그 앞 단계를 다 지나쳤어. 그냥 칼자이즈 FE 1.8 렌즈를 검색하는 사람한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자, 창의성이 필요할까?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생각보다 컨텐츠가 진짜 잘 먹힙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광고에서 이제 온라인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처음부터 광고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아무리 매장이 많아도 광고하지 않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관점에서 온라인 넘어오니까 광고에 집착을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꼽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가게에. 이게 온라인 마케팅을 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만 단점보다 생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매장이 언제 생겼고 이 제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고 아무리 검색을 많이 했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즉 머니 컨텐츠가 되느냐 아니면 쓰레기 컨텐츠가 되느냐, 이 둘 중에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검색 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이게 온라인 마케팅 검색 광고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봐도 돼요. 검색 광고가 뭐 비효율적이다, 너무 비싸다, 뭐 안면 윤곽 뭐 35,000원씩 한다, 클릭당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안면 윤곽 같은 거를 왜 35,000원이나 비싸게 주고 광고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게 그래도 효율적인 거란 거예요. 즉 검색 광고에서 보통 살아남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색 광고의 가장 큰 장점보다 검색어, 즉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온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과 다른 점 뭐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고 노출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고라고 생각하면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더 멋진 광고. 근데 이게 아주 요즘엔 일부의 얘기로 가요. 왜? 오프라인 광고가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 물론 강하긴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엄청난 돈, 엄청 전문적인 광고 기획사, 그리고 연예인의 위력이 훨씬 더 강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효리에 대한 전설담 같은 거, 뭐 2008년에 뭐 잠뱅이를 했는데, 뭐 뱅뱅을 했는데 걔가 1등이 되고, 뭐 무슨 클라인 했는데 그 다음에 1등이 되고,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돈으로 흔들려요. 돈으로 창의성을 살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런데 온라인은 그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극적인 것과 노출적인 것에 딱 집중해 있으면 온라인은 되게 힘든 마케팅이 됩니다. 왜? 자극적이다가 끝나는 광고도 진짜 많거든요. 왜? 고객들은 살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와, 나 멋있지, 나 멋있지. 와, 나 사랑스럽지. 이러고 끝나. 근데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보던 무용수보다 당신이 춤을 못 춰요. 그러면은 이 춤은 쓰레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야 이러고 문 닫고 딴 집 가가지고 천천히 렌즈가 그렇군요 이러고 설명을 들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고객 앞에서 춤을 추고 멋진 비주얼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게 온라인 마케터다. 물론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 해야 되는 경우는 대부분 상황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시장은 굉장히 빡신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나, 컨텐츠에서 이제 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검색한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색한다라는 게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거든요. 검색을 한다는 거는 고객들이 사겠다고 검색하거나 궁금했다고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당신은 보여줘야 돼요. 뭐를? 머니 컨텐츠를 보여줘야 돼. 팔리는 컨텐츠를 보여줘야 돼. 그 팔리는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별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쇼핑몰 생존대학교라고 하는 재생 따로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악학과 출신입니다. 31살에 처음 취직을 했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근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직장 경력도 짧은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혹은 다른 쇼핑몰들을 많이 만들어 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쉽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쉽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일단 아까 렌즈를 계속 얘기하는데 렌즈 얘기한 김에 계속 렌즈를 얘기할게요. 어떤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즈예요. 155만 원이에요. 뭐 실제로 한 9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98만 원이에요. 예. 98만 원이에요. 그 사진 한, 둘, 셋, 네 개 있고 끝나요. 팔릴까요? 팔릴 수도 있죠. 이 사람만 딱 올려놨으면. 옛날에 온라인 마케팅을 생각한 사람들이 이랬어요. 무조건 최저가. 최저가 맞추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봐. 어떤 사람. 어떻게 되냐? 또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이거 약간 비싸요. 다른 데는 98만 원인데 한 102만 원 정도 해. 근데 102만 원짜리 딱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상품 나오기 전에 소니 렌즈, 이거 칼사이즈 렌즈 취급한 지 10년째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나오더니만 렌즈에 칼사이즈 렌즈 정말 잘 고르고 싶다면 뭐 칼사이즈 매니아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좀만 더 내려가 보니까 칼사이즈 렌즈를 쓰면은 뭐 스타벅스 후기를 남기면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 AS도 3년 막 강력하게 보장한다 그러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항상 렌즈 무료 세척권을 10년 동안 지원을 해준대요. 그 딱 보다 보면은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렌즈 사진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데 딴 데는 그냥 심플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업체는 뭐가 나오냐, 이 카메라 렌즈로 멋지게 찍은 사진들이 나와요. 풍경도 나오고 경복궁도 나오고 인물 사진도 나오고, 혹은 고객이 이 사진을 찍은 후기들도 막 나와. 캠핑 가서 찍었더니 너무 예뻐요, 저기 해외에서 썼더니 이게 사진작가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막 나오더니만 쭈루루룩 나오더니 이거랑 같이 타면 좋은 뭐 필터 뭐 이런 거, 필터 같은 거 혹은 캡 같은 거 뭐 이런 옵션들도 지금 사면은 여기에서 사면 얼마 할인해줘, 어차피 살 건데 할인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써있더니 그 다음 밑에는 카메라도 같이 팔아. 카메라도 이렇게 세트로 하면은 A7 R2를 같이 쓰시면 정말 좋아요. 밑에 내려가니까 오프라인 매장도 그럴싸하게 보여져.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더니 칼사이즈 렌즈 전문가들입니다 라고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는 또 대표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다음에 고객센터 좋아요, 그다음 후기가 한 몇백 개가 깔려 있어. 둘 중에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어디에서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얘기만 했어도 이걸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이걸 진짜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프로젝트 매니아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아는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은, 프로젝트 매니아 한번 구경 가볼까요? 프로젝트 매니아는 참고로 그 프로젝트 업계에서 거의 1등이에요. 항상 1등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방금 얘기한 류의 패턴으로 갑니다. 전화 있고 대표가 이렇게 있고 19년 연속 1위 있고 펌웨어 최신 제조 날짜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2잔 준다 그러고 캠핑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는데, 자, 이 페이지의 길이는 대략, 그러니까 보통 이 프로젝트 매니아의 길이는 한 66,000 픽셀 정도 돼요. 근데 다른 업체, 옥션이나 G마켓에서 팔고 있는 업체들 한 11,000 픽셀 정도 되거든요. 즉 한 6배 정도가 많아요. 길어요. 즉 무슨 얘기냐, 같이 들어왔는데 6배 정도 더 여기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제품은 똑같이 LG전자에서 팝니다. 이렇게 뭐 옵션도 팔고 또 직원 얼굴도 나오고 방문 연예인 기부 교환 반품 이런 거 후기도 쭉 나오죠. 자,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면은 지금 뭐냐면 검색한 사람한테 누가 많이 이야기해준다 라는 것만으로도 프로젝트 매니아가 제가 2016년에 매출 16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업체들은 사실은 이 내용을 저희는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그 결과 뭐 최상위권 쇼핑몰들의 리뉴얼을 전담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제는 좀 많이 알죠. 왜 상세 페이지 요즘 많이 길고, 옛날엔 상세 페이지 무조건 짧아야 되고 사이트 짧아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상세 페이지가 풍부하게 길어야 되고 경쟁업체보다 내가 더 친절해야 되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아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인데 남들보다 친절하고 남들보다 더 믿음성 있고 남들보다 더 퍼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비싸더라도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검색한다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걸 왔을 때 더 좋게 보이고 더 괜찮은 보이는 것만으로도 1500% 이상의 성장을 했었던 피카소 브러쉬라고 하는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피카소 브러쉬라는 업체는 이런 업체였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희가 이 피카소 브러쉬 2015년도에 만났을 때는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사이트의 끝이에요. 이거 내릴 것도 없어. 내릴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사이트의 끝. 그게 심플했어. 심플한데 피카소 브러쉬는 뭐냐면 메이크업 브러쉬를 파는 업체입니다. 메이크업 브러쉬 뭔지 아시나요? 메이크업 할 때 좀 전문적으로 막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가면 막 이렇게 막 붓질해지잖아요. 이 브러쉬를 얘기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메이크업 브러쉬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예를 들어가지고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경우는 5개에서 8개 세트가 보통 한 5, 6만 원 정도 하면 온라인에서 좀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메이크업 브러쉬 하나가 막 1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즉 가격 차가 굉장하죠.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가격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넘사벽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누군가 왔는데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는 오프라인 영업이 개초에 강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소상 퍼시픽이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가 오프라인 영업을 많이 쓰면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전용 브러쉬도 만들어주고 해서 나름대로의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팔고 있었냐? 온라인에서는 일종 광고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가격이 너무 세니까 누가 딱 메이크업 브러쉬 5만원짜리 보다가 막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한 개짜리 보면은 놀래서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탑투톱 뷰티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따로 운영했어요. 압구정동에. 지금은 청담 쪽으로 옮겼습니다. 압구정동에 그 브러쉬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어떤 블로그 유저가 이제 아카데미를 막 운영해. 그러면 그 블로그가 워낙 뷰티 블로그가 유명하니까 거기로 와서 수강을 듣고 수강을 한 달 정도 막 듣다 보면은 이 브러쉬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죠. 이게 주요 수익이었어요.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빅맨이라고 하죠. 빅맨이 있거나 빅맨이 내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해서 사게 한다. 이것도 정말 좋은 마케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뷰티 블로거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거나 빅맨의 위력이 전에 같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피카소 브러쉬는 사실 되게 좀 뭐랄까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실제 온라인 매출이 4분의 1 토막까지 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아카데미가 제대로 돌지 않는데 온라인으로는 광고도 못하겠고, 근데 사이트는 딱 심플했어요. 외국 사이트 같은 느낌? 심플했어요. 근데 경쟁사가 누구냐? 경쟁사가 누구냐면 피카소 브러쉬의 경쟁사는 전국 각지 백화점에 모두 다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맥 브러쉬입니다. 맥 아시죠? 맥 하면 여성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뭐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이크업 브러쉬 거의 1등이라고 보시는데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세계적인 브랜드인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화점에 막 다 입점돼 있지도 않고 이용 CF 할 수도 없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피카소 브러쉬의 당시에 박태윤 실장 같은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되게 하소연을 하셨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도 브러쉬는 제일 끝에 있대요. 끝에. 즉, 뭐 다 해보고 정말 프로만 하는 건데 이걸 대중이 살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재밌는 게 있었냐? 광고를 안 하는 이 사이트인데 월 방문자가 한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광고를 안 하는데 월 방문자가 3,000명이고,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 봤더니 피카소 브러쉬라고 검색한 사람들이 월 PC로만 2,5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분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헛된 게 아니었던 거야. 지금 뭐냐면 피카소 브러쉬라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달에 3,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사고 나간다는 거죠. 몇 명만 사고. 자, 쉽죠? 안 쉽나요? 전 되게 쉽던데. 왜 쉽다? 왜 쉽냐면, 들어오고 있잖아. 여기 문 열고 왔는데, 여기 누구 있어요? 라고 하는데, 문 띨렁띨렁 하고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사이트만 딱 있는 거죠. 심플하게, 이런 사이트입니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전에 사이트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사이트거든요. 이건 저기 블로그에 이제 박제를 해놓은 사이트죠. 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탑투토 아카데미를 기반이었으니까 이건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카소 넷, 즉 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이트는 그냥 심플한 그 자체로 놔두고 이제 블로그도 하고 또 컨텐츠 웹사이트를 또 따로 운영했어. 그래서 사이트가 총 3개였어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이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끝. 예, 이거 보고 싶으시면 머니 컨텐츠 블로그에 피카소 브러쉬 비포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되게 심플하죠. 여기 보면은 이게 상세 설명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글자도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때는 모바일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잠깐만, 한 달에 3,000명이 문 열고 들어와서 피카소 브러쉬 뭐예요? 라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피카소 브러쉬에 대한 설명도 없고, 피카소 브러쉬 제품이 왜 10만원 이상 되는데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박태윤 실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브러쉬는 청설모로 만들었는데 일본의 무슨 장인이 어떻게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모피를 가져왔고 그 모피를 우리 대표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사오고 그런 거에 전문가고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구도 썼고 누구도 썼고 누구도 썼고 이 손에 맞춰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메이크업 아카데미가 얼마큼 괜찮은지도 설명을 한 3시간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 창의성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일이에요. 그거를 참 쉽게. 자, 그래서 피카소 브러쉬는 2015년 7월에 리뉴얼 오픈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품이 바뀌거나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단 메뉴라고 하죠. 상단 메뉴. 요게 상단 메뉴인데, 상단 메뉴가 원래는 뭐가 있죠?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들을 다 빼요. 상품들은 저기 구석으로 보내버려. 구석으로 쫙 보내버리고 여기에 뭘 해놓냐면 피카소 소개, 스페셜 원, 피카소 브러쉬 역사, 고급 브러쉬 vs 일반 브러쉬, 방송 출연 99.9%, 탑투토 뷰티 아카데미, 올 오브 뷰티라고 하는 브랜드 페이지를 놔둡니다. 자, 외국에서 좀 배우신 웹기획자라면 이게 경악할 만한 내용이죠. 왜? 고객이 빠르게 상품을 검색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전 상관이 없었어. 왜? 어차피 고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 발로. 내가 광고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피카소 브러쉬가 궁금해. 그런데 피카소 브러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안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피카소 소개, 스페셜 원, 피카소 브러쉬의 역사, 이런 컨텐츠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컨텐츠가 뭐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심플한 사이트랑 다르게 이제 여기 박태윤 실장님이에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실장님 사진 좀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하고 수많은 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왜 피카소 브러쉬만 고집하는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베스트 소개 뭐 이런 브랜드 컨텐츠들을 위에다 다 깔아놨어요. 이 컨텐츠들은 뭔지 아세요? 박태윤 실장님이 3시간 동안 저한테 해줬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청담 뷰티의 99.9% 피카소 브러쉬 쓰는 이유 해가지고 상품과 컨텐츠들을 좀 섞어놨어요. 이게 상세 페이지 쭉 내려놓습니다. 탑투더 뷰티 아카데미 유명한 교수진들도 얘기하고, 리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장점인지 얘기하고, 이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서는 이렇게 길어도 돼요 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긴 사이트 많이 보시죠? 마녀공장도 그렇고 다 길죠. 왜? 길면 잘 팔리거든요. 되게 어이없지만. 근데 상품만 나열해서 길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컨텐츠를 조합하는데, 자, 피카소 브러쉬가 그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열이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피카소 브러쉬의 소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 청담동도 막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막 한자도 막 적어놔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중국 진출 관련해서 한자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따로 사이트 운영하기 애매하니까
이제 한문을 병기하자라고 했는데 적어놓으니까 되게 그럴싸합니다. 외국어가 좀 들어있으면 되게 비싸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당일날 한 4시간 정도, 3시간? 3시간 정도군요. 3시간 정도 만에 찍은 거예요. 그냥 거기 아카데미 가서 사진 찍은 거죠. 아티스트들의 선택과 사랑. 단어는 무조건 비싼 단어. 딱 봐도 돈 냄새 나는 단어 있잖아. 세계 최고의 프레스티지 수준의. 물론 피카소 브러쉬 자체가 그런 단어를 굉장히 잘 썼어요. 프로에이 청답. 그 어디에서 만나기 힘든 탑투투 뷰티 아카데미.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 언제까지의 피카소.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고급 브러쉬, 일반 브러쉬라고 해서 대놓고 깝니다. 뭐냐면 차이점을 알려줘야 돼. 우리는 고객들한테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고객들이 10만원 낼 리가 없잖아. 근데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이 업체는 어떻게 했냐면 고급 브러쉬 vs 일반 브러쉬라고 딱 때려버립니다. 사진은 기존의 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사진들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찍은 사진을 찍기도 하죠. 자, 모질의 차이가 있고 그립의 차이가 있고 보증의 차이가 있고 제작의 차이가 있고 사용자의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컨텐츠들을 다른 데도 여러 번 써봤거든요. 단어 하나 거의 안 바꾸고. 근데 다 효과적입니다. 머니 컨텐츠는 뭐냐면 창의적인 게 아니라 팔리는 컨텐츠를 갖다 놓기만 해도 팔린다라는 이제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탑투투 뷰티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에 대한 리스펙트도 집어넣습니다. 이건 원래 별도의 블로그였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다 집어넣고 스페셜 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1990년대부터 이걸 많이 썼어. 근데 우리가 피카소 브러쉬는 모르지만 손대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손대식이 워낙 유명하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유명한 분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인터뷰를 한 거 아니고 전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 업체가 이거 쓰시는 거 어떻게 쓰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요것들은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전화 인터뷰한 다음에 프로필 사진 박아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꼭 밑에 이렇게 안심하세요를 넣거든요. 안심하세요. 이게 뭐냐? 피카소는 1990년대부터 동양을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카소의 모든 제품 완벽한 관리를 통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한다. 피카소는 평생 에이스를 보증한다. 이 내용을 매 하단에 넣습니다. 근데 이걸 왜 넣느냐? 제가 400억대 가구 쇼핑몰에서 안심하세요 땡땡 가구 이렇게 넣어본 적이 있는데 주문 취소율이 약 2.5%가 떨어지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고객들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고객들의 심리는 뭐냐면 비싼 거 지금 뭘 살 때는 계속 망설인다는 거야. 계속 망설여요. 왜? 나는 여기를 생전 처음 봤거든요. 마음엔 들었는데 생전 처음 봤어. 생전 처음 봤고 다른 업체도 다 생전 처음 봤지만 그나마 얘네가 첫인상도 좋고 이야기도 잘 설명했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안심하세요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 부분 자르도록 할게요. 자, 안심하세요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마케터는 뭘 해야 돼요? 많이 보여줘야지. 그쵸?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피카소 브러쉬는 2015년 7월에 이렇게 리뉴얼을 하게 되고 상단을 브랜드 컨텐츠로 다 꾸몄어요. 이렇게 꾸민 데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시드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화장품 업체도 이렇게 꾸몄죠. 즉 뭐냐? 어차피 들어오는 고객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왔지만 어차피 들어왔던 고객이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궁금해요. 상품도 궁금해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가 어딘지도 궁금해해. 근데 많은 마케터들은 두 번째를 놓쳐요. 상품만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상품은 뭐가 문제냐면 계속 바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품은 계속 바뀌고 품절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에도 브랜드 컨텐츠가 들어가면 정말 강해지는데 피카소 브러쉬도 어떻게 됐냐면 브랜드 컨텐츠를 상세 페이지 안에도 막 넣어서 기존에 짧았던 상세를 또 보완하기도 합니다. 즉 반복 효과를 만들죠. 즉 뭐냐?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거는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피카소 브러쉬 막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사이트 내에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서 여기가 좋다는 걸 계속 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피카소 브러쉬는 2018년에도 한번 리뉴얼을 해요. 그때도 되게 예뻐졌어요. 예뻐졌는데 아주 영리하게도
기존에 박태윤 실장이라는 분께서 우리가 피카소 브러쉬를 리뉴했더니 효과가 좋았구나. 그래서 컨텐츠를 그대로 살려요. 살리면서 또 점핑업을 합니다. 자, 피카소 브러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요 노란색이 초록색이 맥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이게 피카소 브러쉬. 치는 거 보이시죠? 떡상. 떡상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장난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치솟으면 매출은 당연히 미친 듯이 치솟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봐도 맥 브러쉬의 한 4-5배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죠. 온라인에서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롭스에 입점하기도 돼요. 피카소 브러쉬를 잘 몰랐던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봤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 업체가 2015년 전에는 이런 데 입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입점하게 됐냐면 MD들이 보고 반한 겁니다. 10x10 롭스에드밖에 입점을 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그냥 자기소개를 잘하는 걸로 변했을 뿐인데 맥 브러쉬를 몇 배 차로 이기게 되고 엄청난 양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2015년 7월 리뉴얼이 됐는데 2015년 10월에는 약 전년도 평균 매출, 그것도 어떤 정도였냐면 뷰티 블로거가 있었던 아카데미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었던 그 전년도 평균 매출에 160%가 상승합니다. 3개월 만에. 6월 달에 비하면은 한 300%가 성장을 했어요. 6월 달에 매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달에는 전년도 평균 매출의 600%가 상승하게 되고요. 2017년 1월에는 약 1850%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박태윤 실장님이 실제로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고 교육자료로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매출치는 업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자, 이 업체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일단 들어오는 3,000명의 고객을 잘 설득했고, 그 고객들이 이 제품 아니면은 다른 건 더 비싸지 않게, 비싸 보이지 않게끔 잘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기존 컨텐츠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딱 세팅해놓고 안녕한 게 아니라 이 박태윤 실장님은 스페셜 1을 계속 늘려볼까? 이렇게 계속 늘립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늘려서 굉장히 긴 페이지를 만들어요. 피카소 브러쉬 역사라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페이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한 30만 픽셀 정도 될까요? 미친 듯이 길어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상품을 다 나열해. 쫙 나열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역사가 길거든요. 사람들이 딱 클릭하면 어떤 PC에서 막 뻗어버릴 정도였어요. 상관없어. 압도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계속 늘려갔어. 늘려가니까 매출도 눈덩이처럼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컨텐츠의 힘입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서는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서도 상세 페이지가 풍부하면 당연히 매출에 결정적이지만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 고객들이 상품을 집착을 버리세요. 상품을 빨리 결제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보여야 될 것 같고 매달마다 이벤트 바꿔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신규 온 고객들을 잘 설명해주고 특히 우리 회사 얘기만 잘해줘도 잘 된다 라고 하는 게 머니 컨텐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컨텐츠는 돈을 법니다. 다만 어떤 컨텐츠가 돈을 벌까?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것보다는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 듣고 싶은 얘기, 그것들이 내 얘기일 때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 못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천지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쉬운 거예요. 당장 여러분이 마케터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가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고객들 중에 좀 존경할 만한 고객이나 우리 걸 추천해 줄 만한 고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혹은 우리가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상세라든가 사이트에 잘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우리 회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지. 우리는 당연히 알죠. 우리는 지겹거든. 그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뭘까요? 어쨌든 고객은 검색해서 사고 싶어서 문을 연 고객들이다. 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참 쉽다. 왜? 그 사람들한테 설명만 잘해주면 되니까. 끝입니다.